이거 다 허위죠? 예, 허위입니다. 절도해놓고 나는 절도 안 한 거다. 니만 한 거다. 나경원 의원 남편이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코로나19를 뚫고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가 올라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 장모 최 씨의 수상한 행적을 추적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거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전에 법적으로 좀 짚어볼 사항이 있어서 네. 더 라이브의 전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님 또 오셨습니다. 오랜만이군요. 네,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박지훈 변호사님. 네. 굉장히 그 유력 인사기 때문에 네. 있는 그대로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대로만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대로 할 겁니다. 아, 좋습니다. 첫 번째 의혹은 사문서 위조입니다. 네. 2013년에 그 윤 총장의 장모 최 씨가 한 부동산 업자랑 손을 잡고 성남시 도촌동에 땅을 삽니다. 공매로 나온 땅이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최 씨가 땅 대금을 다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자금 조달력을 입증받기 위해서 발급받은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가요 가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증명서에 찍힌 은행 대표이사 직인도 가짜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조된 게 증명서 4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증명서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이제 나온 부분인데 어떻게 사실로 판명이 됐습니까? 네, 재판 과정에서 시인을 했는데요. 최 씨가 예. 직접. 이 최 씨가 동업자 안 씨하고 분쟁을 벌이면서 이게 결국 재판까지 갔거든요. 그때 사문서 위조와 관련된 증인신문 녹취서를 저희가 또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아, 네. 혼자서는 역부족일 것 같아서 또 변호사님과 함께 명선 박병극장 꾸며봤습니다. 네. 증인, 피고인에게 잔고 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죠. 네. 증인이 신한상호저축은행의 직원도 아닌 김모 씨한테 필요하니까 만들어 달라고 해서 4장 다 받은 거 맞다는 것이죠? 예. 이거 다 허위죠? 예, 허입니다. 실감납니다. 네. 아니, 그나저나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무엇보다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분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죠. 네. 자, 사문서 위조. 이게 일단 뭐 자백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 법적 처벌 대상이 맞지요? 맞습니다. 사문서 위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고요. 네. 행사까지 했습니다. 위조 사문서 행사까지 성립이 됩니다. 본인이 시인을 했기 때문에 네. 이는 범죄가 성립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놀랍게도 이 부분 입건도 안 됐고요. 뭐 기소유예 뭐 인정돼가지고 괜찮다면 기소유예로 돼야 되는데 아무런 처분이 없었습니다. 검찰이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했죠. 재판 과정에 예. 나왔잖아요. 바로 넘기면 되거든요. 어. 네. 그럼 왜 안 된 거예요? 위조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네, 쪽인데 네, 네. 표창장 같은 거 알겠습니다. 특히 네. 자, 이명선 기자님, 이제 두 번째 의혹도 또 있죠. 네, 두 번째 의혹은 수상한 각서입니다. 각서 이름은 정확하게는 책임 면제 각서입니다. 저희를 좀 재구성해봤는데 네. 이건 2012년까지 좀 얘기가 거슬러 가야 돼요. 2012년에 경기도 파주의 한 요양병원이 설립됩니다. 네. 근데 최 씨가 그때 구 씨랑 손을 잡고 여기에 2억 원을 투자해요. 병원 설립에. 근데 이 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요양급여비 22억 원을 불법 수급합니다. 사기죄에 해당할 수 네네. 있겠죠. 네. 그래서 처벌을 다 받습니다. 관련자들이. 이사장은 집행유예를 받았고 운영자와 그다음에 한 씨라는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실형을 살았습니다. 네. 근데 최 씨 실형을 살지 않았습니다. 왜요? 책임을 피했습니다. 그게 바로 검찰 수사 직전 한 1년 전쯤에 쓴 이 책임 면제 각서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 씨가 이 다른 이사장한테 직접 요구했었다고 해요. 그 내용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냐면 최 씨는 병원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네. 민형사상 사항에 모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처벌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저는 두 가지가 아주 의문스럽습니다. 네. 어떻게 수사 1년 전에 알고 저런 각서를 썼을지 그게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네. 또 하나는 형사 사건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인 간에 각서를 썼다고 처벌을 면제받습니까? 절대 먼저 안 받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절도해놓고 나는 절도 안 한 거다. 니만 한 거다. 라고 똑같습니다. 네. 이거는 투자와 동시에 의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네. 두 사람 간에 쓰는 각서는 그냥 각서일 뿐이고 네. 형사 책임을 면제할 수 없고요. 네. 또 각서기 때문에 그 시기는 정확하게 적혀 있는 데가 아니라고 봐도 됩니다. 그 이후에 재판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냈다고 봐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법망을 피해 갔을까요? 모른다고 해주십시오. 몰라요. 네. 이상해요.
의혹이네요. 의혹입니다. 네. 자, 이 기자님 이제 세 번째 의혹도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의혹은 2003년에 있었던 일인데 꽤 오래전이군요. 예, 이때는 최 씨가 그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굉장히 옛날 얘기인데 네. 2003년에 최 씨가 이번에는 부동산 업자 정 씨하고 채권 투자를 합니다. 네. 근데 그때 약정서를 써요. 우리가 만약에 수익을 얻는다 그러면은 서로 반으로 나누기로 약속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50억 원을 벌어요. 근데 최 씨가 이 수익이 나고 나서 정 씨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 약정서는 강요에 의해서 쓴 것이다. 강요. 네. 약정서대로라면 50억을 벌었으니까 25억씩 나눠 가져야 되는데. 네. 강요해서 썼기 때문에 25억 원을 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소송에서 최 씨가 이깁니다. 오, 어떻게 이기냐면 바로 증인 백 씨입니다. 법무사 백 씨가 무슨 말을 했냐면 재판 과정에서 예. 내가 이 입회를 했는데 이거 썼을 때 약정서를 썼을 때 사실 최 씨가 강요를 당한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법무사 백 씨가 그 약정서 작성하는데 관여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증인의 말 때문에 박 씨 말 때문에 정 씨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네. 감옥에 가죠. 근데 언제 이게 바뀌게 되냐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네, 이 백 씨가 2012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데요. 예. 그 전에 증언을 바꿉니다. 사실은 최 씨가 그때 제안을 해서 약정서를 썼던 거고 최 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고 돈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거액의 돈에 자기가 유혹당해서 증언을 위증을 다르게 했다. 한 거다. 위증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만약에 그러면은- 증인 네. 백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얼마나 세상 억울합니까? 25억도 뺏겼지요. 그리고 실형도 살았지요. 위증 교사. 그렇죠. 어떤 처벌입니까? 최 씨가 만약에 시켜서 법정에서 거짓말했다면 위증교사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시간이 꽤 지났어요. 아,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나경원 의원이 그 이 보도에 대해서 화를 내던데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 상황에서 정 씨는 억울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백 씨가 그렇게 그 위증 사실을 밝힌 다음에 최 씨를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갔는데 항소심까지 갔는데 항소심이 1년 반 정도 계속 미뤄져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주장은 미뤄진 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없고 또 취재를 해보니까 담당 판사가 나경원 의원 남편이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오늘 입장을 발표를 한 겁니다. 판사가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킨 게 아니다.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서 연기시켜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판기일 변경 명령서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거죠. 네, 박준 변호사님,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 앞에 성역이 없다. 법과 원칙. 위조죄는 강합니다. 네. 네, 처벌해야죠. 위조.